자, 이번 시간에는 SNS 프로그램 개발의 세 번째 시간으로 메시지 기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까지 하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끌어왔던 JSP 수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정부를 발명할 때 토머스 에디슨은 2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기자가 그에게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말했지요.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전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맛보기 마련이죠. 근데 도전이 없이 뭔가 성과를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성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기로 하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어려운 일일수록 성취감이 커진다라고 하는 맥도날드 창업회장 레이 크룩의 얘기를 했습니다. 성취는 실패의 가능성, 패배의 위험에 맞설 때에만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바닥에 놓인 밧줄 위를 걷는 것으로는 우리가 성취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걸린 밧줄 위를 걸을 때 우리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위험이 없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자부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도 없다 그랬네요.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성취감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하면 학생들은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각 메시지에 대해서 댓글을 구현하는 SNS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요구사항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신 글을 보고 댓글을 보고 게시글을 적고 삭제하고 좋아요 주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핵심에 해당되는데 이 핵심에 해당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클래스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아있는 클래스들은 SNS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SNS 패키지에는 3개의 DO 클래스, 하나의 DAO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죠. 메시지는 게시글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DO 클래스입니다. 리플라이는 답글 처리를 위한 DO 클래스입니다. 메시지 세트는 우리 SNS JSP에 게시글과 댓글을 출력하기 위한 DO 클래스입니다. 사실 얘네들 게시글은 메시지, 댓글은 리플라이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DO 클래스를 하나 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DAO는 게시글 댓글을 등록하고 삭제하고 목록 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 DAO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저 컨트롤에는 new user, login, logou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BS 컨트롤에는 액션이 list, write, new, details라고 하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SNS 컨트롤에는 새로운 메시지를 달기 위한 new 메시지, 이것은 메시지 DAO의 new 메시지 메서드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메시지는 메시지 삭제하는 거죠. 이것은 메시지 DAO의 딜리트 메시지 메서드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new reply는 댓글을 등록해 주는 거고 메시지 DAO의 new reply 메서드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reply의 경우에는 댓글을 삭제하는 기능이고 메시지 DAO의 딜리트 reply 메서드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getAll의 경우에는 메시지 목록을 가져오는 건데 메시지 DAO의 getAll 메서드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목록을 구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메시지 메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바의 친구 목록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한 사용자가 확정이 되는 경우고 메시지 메뉴를 통해서 가면 SUID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getAll을 구현할 때 이러한 상황
메시지 메뉴를 누르고 온 상황이나 아니면 사이드바의 친구 목록을 누르고 온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겟O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겟O를 만들 때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우리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멤버스 테이블, 그 다음에 메시지 테이블, 리플라이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MID와 RID의 경우에는 ID 사양이 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가 입력할 때 값을 주면 안 되겠네요. 또한 우리 그 메시지의 UID, 그 다음에 리플라이의 UID는 각각 멤버스 테이블의 UID와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래키, 포린키 제약 조건이 이제 성립되어야 되겠네요. 또한 우리 메시지의 MID와 리플라이의 MID에도 마찬가지로 포린키 제약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스텀 태그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커스텀 태그는 메시지 메뉴에 해당되는 태그, 리플라이 메뉴에 해당되는 태그, 그리고 메시지 라이트에 해당되는 그 태그, 이렇게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살펴볼까요? 메시지 라이트는 우리가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을 했을 때와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각각 기능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는 게시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 댓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는 게시글도 댓글도 작성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게 메시지 라이트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메뉴, 리플라이 메뉴는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작성할 때 뒤쪽에다 뭔가를 좀 붙여주고 싶어요. 메시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메뉴 뒤쪽에는 좋아요를 눌러서 내가 쓴 글이건 남이 쓴 글이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좋아요 카운트가 늘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리플라이는 게시글, 좋아요 기능은 구현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에는 삭제 메뉴가 붙게 되고 다른 사람이 올린 메뉴에는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글은 지울 수 있다. 그리고 메시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좋아요 투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여기 커스텀 태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커스텀 태그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메시지 메뉴입니다. 메시지 메뉴는 내가 작성한 것은 삭제가 가능하다. 전체 메뉴에 좋아요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라 그랬죠. 자, 지금 현재 우리 태그 지시어가 있습니다. 태그로 만든다. 태그 라이브러리로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지정했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로서는 메시지 ID, 메시지 UID, 그 다음에 current message라고 하는 세 개의 애트리뷰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메시지 ID는 메시지 번호에 해당됩니다. 메시지 UID는 작성자의 UID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삭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함이죠. current message는 현재 갖고 있는 메시지 번호입니다. 이것은 아코디언에서 우리가 접었다 펼쳤다 할 때 우리 current message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CIF 구문을 이용해서 UID가 이거는 로그인 아이디죠. 로그인 아이디가 메시지 작성 아이디와 같으면 삭제 버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앵커 태그를 추가하고 앵커 태그에서는 SNS control.jsp의 액션 딜리트 메시지를 가지고 가주면 되겠습니다. 이 딜리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메시지 번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커런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글자는 이제 삭제라고 나타나겠네요. 다음에 이어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대해서 좋아요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앵커 태그를 하나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SNS control.jsp로 액션은 favorite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favorite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지 아이디가 필요하고 current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글자는 좋아요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겠네요. 걔를 클릭하면 좋아요 카운트가 늘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리플라이 메뉴입니다. 리플라이 메뉴는 내가 작성한 댓글의 경우에 삭제가 가능하다 하는 기능을 넣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그로 지정했고 태그 라이브러리로 코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로 3개를 지정했는데 reply ID, reply UID, current message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reply ID는 댓글 번호입니다. reply UID는 댓글 작성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current message는 메시지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로그인 아이디와 댓글 작성자가 일치하면 삭제 버튼을 추가를 하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앵커 태그를 통해서 추가를 하는데 SNS 컨트롤 페이지로 넘깁니다. 이때 액션은 delete reply라고 가져가겠고 delete reply를 하기 위해서는 리플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current message를 같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는 좋아요 기능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여기까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메시지 라이터 태그입니다. 메시지 라이터 태그는 우리가 그게 글쓰기 버튼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태그 지시어로 태그임을 지정했고 태그 라이브러리로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로서 타입을 넣어줬네요. 이 타입에는 메시지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댓글에 해당이 되느냐를 구분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죠. 로그아웃 상태죠. 여기는 된 상태, 여기는 안 된 상태입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는 기본적으로 글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C 추저를 통해서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게 메시지냐 댓글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메시지에 해당이 된다면 소식 올리기라는 글을 해주게 되고 인풋 태그, 메시지 넣을 수 있는 인풋 태그를 하나 넣기로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타입이 리플이라면 그게 달아줄 내용은 댓글 달기라고 해주게 되고 여기에 타입 텍스트라는데 그 네임을 리플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버튼, 서브 버튼을 보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등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메시지냐 리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로그아웃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글을 작성할 수 없어야 되겠죠. 입력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인 경우, 리플인 경우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게 되고 이때 인풋을 소식 올리기라고 해놓았지만 disabled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용할 수 없으면 그러니 value 영역에다가 그게 텍스트 박스에다가 작성하려면 로그인 하세요 라고 글을 보여주기를 하죠. 리플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댓글 달리면 달라지고 disabled를 처리했고 value 값에다가 작성하려면 로그인 하세요 라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보이지 말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버튼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message.java 클래스입니다. 메시지 클래스는 DO 클래스라 그랬죠. 메시지 관련 DO 클래스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테이블과 동일하게 MID, MSG, UID, 업로드, 패브릭 카운트, 업로드 데이터 이런 형태로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두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성자 이름에 UID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경우에는 뷰 메시지를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우리는 뷰 메시지는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테이블과 맞춰뒀네요. 근데 필드랑 맞춰놓고 한 개가 더 들어있네요. 한 개는 리플라이 카운트입니다. 해당되는 메시지의 리플라이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좀 표시하고 싶네요. 리플라이 카운트를 메시지 테이블의 속성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리플라이는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DO 클래스에만 포함을 시켜주고 필요할 때마다 계산을 해내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리플라이 카운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자료를 불러올 때 리플라이가 몇 개인지를 이제 리플라이 카운트에다가 넣어두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메뉴에서 generate settles and gettles로 저기에 해당되는 get 메소드, send 메소드를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reply java 클래스입니다. 이것 또한 댓글 관련된 DO 클래스죠. 댓글 테이블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ID, MID, 리플, UID, 업로드 데이터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 필드 멤버 변수들을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etters and getters and setters를 추가해서 get 메서드, set 메서드들을 추가를 해 두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디오 클래스 메시지 셋이라고 하는 디오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지와 해당 메시지에 달린 댓글 목록을 세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의한 디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현을 해놓은, 내가 생각해 놓은 바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멤버 변수, 그리고 댓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R 리스트라고 하는 멤버 변수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멤버 변수로 정의를 해두기로 하죠. 그리고 이 어레이 리스트, R 리스트를 리플라이 리스트를 정의를 해줄 때 그 제너릭스로서 각 항목 하나하나는 리플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게틀스 앤 세틀스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추가를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DAO 클래스입니다. 메시지 DAO 클래스는 우리가 기능이 좀 많아서 좀 길이는 좀 길어지겠지만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임포트 구문으로서 자바 SQL 모든 것, 자바 유틸리티 모든 것을 가져오기로 하겠고, my SNS 유틸을 추가해서 dbman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DAO에서 우리가 모듈 변수를 선언했는데 커넥션, prepared statement, statement, result set, 그 다음에 페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화면에 5개의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iMessagePages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이 iMessagePages는 메시지가 총 몇 개의 페이지 수를 가지고 있느냐를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징 기능을 쓰는 건데, 이때는 특정한 사용자가 지정될 경우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측에 사이드바에서, 지금 사이드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뉴에서 지금 위에 헤더 영역이 있고 컨텐트 영역이 있고 부터 영역이 있고 요 영역이 사이드바죠. 요 영역에 우리는 새로 등록한 사용자 목록이 나오게 되고, 그 목록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지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사용자가 지정이 되는데 사용자 이름을 SUID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SUID는 Specific Use ID라고 하는 의미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메시지 목록 개수를 조회하고 그걸 또 페이지 사이즈로 나누어서 이제 페이지 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특별한 사용자가 지정이 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불러오도록 하죠. 만약에 메인 메뉴에서 클릭을 하고 갔다면 SUID의 널 값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커넥션 객체, dbman에 부탁해서 커넥션 객체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iTotal 카운트는 게시글의 개수, iTotal 페이지는 우리가 그 페이지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게시글이 몇 개인지를 좀 구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앞서 그 BBS에 했던 것처럼 select count 별표 as itot count라고 해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메시지 테이블로부터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데 개수를 세서 가져와라. 그리고 개수는 이름이 없으니 as alias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 iTotal count라고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SUID 값이 널 값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이쪽에 사이드바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드바를 클릭을 하고 들어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검색 조건을 추가를 합니다. UID 값이 SUID에 해당되는 것. 자, 우리가 전체를 했을 때와 어떤 특정 사용자를 지정했을 때 당연히 게시글의 개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되면 게시글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지금 현재는 select 쿼리이기 때문에 execute query 메서드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고, 그 결과를 RSS에 담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는 게시글의 개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도 없거나 한 개가 있거나 두 개가 있거나 등등등 이렇게 숫자 하나만 날아오게 돼 있죠.
데이터가 안 날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rs.next를 하면 곧바로 거기 RS에 들어있는 자료를 읽어낼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iTotal 카운터에 해당되는 자료를 읽어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게시글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요 영역에서 오류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닫아주고 커넥션 닫아줍니다. 자, 페이지 개수 계산하는 거 우리 이미 이야기했죠. 나머지가 0이면 몫이 페이지 개수고 그렇지 않으면 몫에다가 하나를 더해주는 게 페이지 개수다. 그리고 return iTotal 페이지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다음 getAll 메서드입니다. getAll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가져오는데 현재 우리는 5개를 페이지 사이즈를 5개로 했기 때문에 우리 레코더 5개를 가져가 주면 되겠습니다. 레코더 5개짜리를 가져가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5개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는 SUID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특정 사용자의 user ID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바에서 친구 목록을 누르는 경우에 SUID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력 요소로는 현재 페이지와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특정 사용자 ID 값을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리턴을 해줄 것은 우리 5개의 목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를 처리하겠고 메시지와 리플라이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시지 세트 클래스 형태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로 조회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메시지에 해당되는 DO 클래스, 리플라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DO 클래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메시지 세트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 선언을 해줬네요. 데이터스라고 하는 형태로 선언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DB맨에 부탁해서 커넥션 객체 가져왔네요. 그리고 이제 쿼리문을 우리는 만들 겁니다. 자, 쿼리문 상세한 것은 이미 우리가 BBS에서 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건너뛸 페이지 번호 빼기 1에다가 곱하기 페이지 사이즈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elect 탑 페이지 개수 프람 메시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메시지 아이디가 요 영역에 건너뛰는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색 조건은 odd by 메시지 아이디를 내림차순으로 번호가 큰 게 위에 오도록 최근의 글들이 위에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네요. 근데 만약에 SUID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색 조건을 좀 더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UID 값이 SUID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검색 조건이 SUID가 있으면 뭔가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만큼을 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 뒀네요. 그리고 현재 실행하려고 하는 쿼리문은 select 쿼리문이기 때문에 prepared statement에 execute query 메서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를 result set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MRS라고 하는 result set에 담아 두었네요. 자, 우리 메시지 번호는 나중에 댓글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메시지 번호는 MID라고 하는 곳에 local variable에 저장을 하기로 하죠. 자, 현재 우리 MRS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5개의 페이지가 5개이기 때문에 5개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통해서 5번을 반복을 하게 되겠네요. 자, 결과를 리턴하기 위한 메시지셋 MS를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셋은 메시지와 리플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요 M 영역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한 M을 소문자 M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MRS에 있는 MID 값을 읽은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 M 객체의 MID 값에다가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 업로드 데이터, 패브릭 카운터, UID 값들을 각각 저장을 하기로 하죠. 여기서 하나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좀 유의 깊게 바라볼 것은 여기에 MRS에서 get integer를 통해서 가져온 MID 값은 local variable MID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이 MID가 있어야만 우리가 리플을 알아낼 때 해당되는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리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메시지에 추가되어 있는 그 댓글 개수를 한번 구해 보기로 하죠. 우리가 메시지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자료 외에 리플라이 카운트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라이 카운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쿼리문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그 쿼리문은 우리가 리플라이에서 자료를 가져오는데 그 카운트 개수를 세면 되겠네요. RID 카운트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은 MID 값이 현재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MID 값에 해당되는 걸 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엘리어스 기능을 이용해서 RCNT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바꿔두었네요. 자,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repared statement에 물음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MID 값을 전달을 해두었네요. 자,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select query 문이죠. 그래서 execute query 메서드를 실행하면 되겠고 그 결과를 result set CRS라는 곳에 담아두었습니다. 자, 먼저 그 리턴을 하기 위한 그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RCNT 값을 0이라고 저장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CRS에서 next를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CRS get integer로 RCNT 값을 읽어드리면 메시지 카운트가 나오죠. 작업이 끝났으므로 우리는 이제 result set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메시지의 reply count 여기에다가 우리 RCNT 값을 할당을 해주면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해당 메시지에 달린 댓글 목록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레이리스트에다가 그 결과를 저장하도록 하겠고 rlist라는 이름으로 어레이리스트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제너릭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레코드를 리플라이 DO 클래스 형태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메시지의 댓글을 읽어와서 rlist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쿼리문은 select 별표 from reply 여기에서 조건은 내가 갖고 들어온 지금 현재 메시지 번호에 해당되는 조건을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렬 조건은 reply id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prepared statement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 위치 그 메시지 id를 전달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set integer 형태로 MID 값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select query이기 때문에 execute query 메서드를 통해서 prepared statement를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result set에 담기게 되겠네요. 그 result set 이름은 RS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댓글은 여러 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while 구문을 통해서 댓글을 여러 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RRS next를 통해서 읽어드리게 되고 reply 형태의 R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R의 set RID에는 우리 result set에 들어있는 RID 값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여러 번 해봤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드린 자료를 이제 reply 객체의 이제 그 멤버 변수에 전달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을 rlist에다 추가를 하게 되면 rlist에는 차곡차곡 우리가 반복 수행한 개수만큼 들어가 있겠네요. 작업이 끝났으면 rrs를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메시지 셋 클래스에다가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겠네요. 메시지 셋은 메시지와 rlist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 메시지 셋의 set 메시지에 m을 전달해주고 메시지 셋의 set rlist에 rlist 값을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스에 그 메시지 셋을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그 작업이 끝났으면 MRS는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우리는 그 select query를 통해서 메시지 세트를 가져올 때 5개씩 가져오니까 총 5번 반복을 하게 되겠네요. 중간에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 날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pared statement 닫아주고 connection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결과가 전부 마무리됐기 때문에 데이터스라고 하는 요 형태를 리턴해주면 그 데이터스에는 5개의 메시지와 rlist로 구성된 자료가 총 5개 전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new message. 이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new message입니다. new message는 새로운 메시지를 등록하는 거죠. 반환값은 불린 형태,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로는 메시지 형태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return value 일단은 true라고 가정을 하죠. 커넥션 객체 가져옵니다. insert into query문 지정하고 우리는 메시지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메시지에는 우리가 전달해 줄 값이 UID,
메시지, 패브릭 카운트, 업로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패브릭 카운트는 처음에는 0이어야 되겠죠. 업로드 데이터는 get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달할 값은 UID와 메시지 두 가지 값만을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자, prepared statement 만들었습니다. UID, 메시지 두 가지 값을 우리가 메시지에 담고 온, 메시지 클래스에 담고 온 그 자료 두 가지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insert 쿼리 문이기 때문에 우리 prepared statement에 execute 업데이트 실행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겁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파이널리 영역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캐치 영역으로 가겠네요.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 보내고 리턴 밸류를 펄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파이널리 영역으로 오겠죠. prepared statement 닫아주고 커넥션 닫아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리턴 밸류 리턴해주면 되겠죠. 참 또는 거짓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딜리터 메시지. 딜리터 메시지는 우리가 입력 파라미터로는 메시지 ID, MID를 가져옵니다. 결과는 불린형으로 가져가죠. 메시지 삭제에 성공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삭제할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메시지 테이블과 리플 테이블 사이에는 우리가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래키 제약 조건이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리플이 있으면 리플에 있는 것을 먼저 지워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지워줘야만 우리가 외래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삭제할 때는 두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리플라이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테이블에서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는 이런 두 번의 2단계 과정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먼저 댓글을 삭제합니다. 댓글 삭제할 때는 쿼리문 SQL1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MID 값을 줘야 되겠네요. 딜리트 쿼리문은 결과가 없죠. 그래서 execute update 메소드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메시지 삭제할 때는 쿼리 2번을 실행을 이용해서 prepared state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MID를 지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execute update 실행하면 이제 메시지가 삭제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 메시지 날려주고 return value를 false로 만들어줍니다. prepared statement 커넥션 닫아주고 return value를 return 해주면 이제 할 일이 끝납니다. 다음 new reply, 새로운 reply를 이제 달아주는 거죠. 여기에는 reply 클래스로 입력 파라미터로 가져오게 되겠고 결과는 불린형으로 참 또는 거짓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return value를 true라고 가정하죠. 커넥션 객체 가져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insert into query를 실행하면 되겠죠. 현재 우리 reply 테이블은 MID, UID, reply, upload data 이런 네 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RID는 왜 안 줬어요? 예, 요거는 ID 사양이 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값이 부여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업로드 데이터는 get data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면 되겠고 지금 필요한 값은 하나, 둘, 셋, MID, UID, reply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그 실제로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1번 위치에는 MID 지정하고 2번 위치에는 UID 지정하고 3번 위치에는 reply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insert into query문 execute update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prepared statement에서 execute update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겠죠. 오류 생기면 return value false로 그 다음에 마감 조치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를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실습할 때 292번 줄은 여기에 주석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중간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사용을 했던 건데 여기 내가 주석을 지우지를 않았네요. 주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네요. 자, delete reply, 특정 댓글을 삭제하는 겁니다. 특정 댓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RID 값이 필요하고 성공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리턴 값 불린 형태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delete query 실행하면 됩니다. RID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RID 지정해주고 execute update 실행하면 되겠어요. 오류 발생하면 return false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prepared statement 닫고 커넥션 객체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avorite입니다. favorite은 좋아요 그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네요. favorite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 번호를 입력으로 가져오고 결과는 따로 없습니다.
커넥션 객체 얻어온 다음에 우리는 메시지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 쿼리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패브릭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조건은 현재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prepared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메시지 아이디 지정하고 execute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prepared 스테이트먼트 닫고 커넥션 객체 닫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include navigation JSP를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메시지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전에는 샵으로 되어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SNS 컨트롤 페이지로 옮겨주고 액션에 get all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 친구들의 목록 사이드바이에 있는 include 사이드바이에 있는 내용을 좀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친구의 목록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 두었었죠. 근데 친구 목록을 누르면 우리가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친구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앵커 태그로 바꿔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우리가 아예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유즈빈을 통해서 MDAO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이제 items, new users, 지금 현재 우리는 최신의 7명의 정보죠. 회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정보들을 각각 n에다 다 모으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SNS 컨트롤 JSP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액션 값은 get all로 가져가겠고 여기에서는 메시지 메뉴에서는 없었던 SUID 값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nd user에 해당되는 각각 사용자 ID를 이용을 해서 SUID에 할당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목록에 있는 내용을 클릭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해당 사용자가 올린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NS JSP를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SNS JSP의 섹션 ID 컨텐트 영역에 보면 임시로 형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실제 동작이 되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 소식 업데이터에는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은 폼 태그로 구현하겠고 이름은 m폼으로, 메서드는 포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SNS control.jsp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쿼리 스트링을 달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input hidden 형태로 우리가 액션 값을 가지고 가는데 new message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도록 하겠네요. 또한 우리가 SNS control.jsp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작성자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작성자는 우리가 로그인했을 때 세션에다 넣어두게 돼 있죠. 그래서 input 태그에서 타입을 hidden으로 해서 이름은 UID로 값은 세션에 들어있는 UID 값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글쓰기 기능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글쓰기 기능은 우리가 커스텀 태그로 로그인 이전과 로그인 이후의 내용이 이제 각각 달라지는 거 있었죠. 그래서 SNS에 들어있는 태그를 쓰겠습니다. 태그 이름은 메시지 라이터였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타입은 메시지 등록과 관련이 된 거라서 타입에다가 메시지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최신 소식도 기존에는 우리가 HTML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메시지 DAO의 get all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온 자료들을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get all에서 우리는 get all 액션 부분에서 request.set attribute로서 데이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오면 우리는 해당되는 정보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each 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정보들을 처리를 하기로 하죠. 아이템은 데이터스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겠고 베리어블로 messages라고 하는 형태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messages는 기본적으로 뭔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m과 r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m 플러스 r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메시지 내용이 또 여러 개가 그 메시지에는 필드가 여러 개가 있죠. 그 필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 내용에서 베리어블로 m 메시지를 하나씩 그 메시지의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는 UID 작성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작성일을 표시하고 좋아요 개수를 표시하고 댓글 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댓글 수는 이미 우리가 그 getAll 메서드에서 우리가 그 구현해서 개수를 넣어 두었죠.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삭제 좋아요 버튼을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 커스텀 태그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메시지 메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두었죠. 이 메시지 메뉴를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정보의 이름은 메시지 ID, 메시지 UID, 그 다음에 커런트 메시지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정보에는 M에 들어있는 MID를, 메시지 UID는 M에 들어있는 UID를, 그리고 메시지, 커런트 메시지는 M 카운트에 들어있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댓글 목록을 출력하기로 하죠. 댓글 목록은 기본적으로 여기 리플라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m.r 리스트 속에 들어있는 거고 각각 하나하나를 베리어블 r에다 담아두기로 하죠. 그리고 그 댓글은 기본적으로 목록을 통해서 그 UID 댓글 작성자와 그 다음에 리플라이 내용 그리고 올린 날짜를 표시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뒤에 본인이 작성한 것은 본인이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NS 리플라이 메뉴를 커스텀 태그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 태그 사용하는 데는 리플라이 ID, 리플라이 UID 그리고 커런트 메시지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댓글을 입력하기 위한 폼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폼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리플라이 폼이라고 하는 데서 R 폼이라고 했고 그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액션은 SNS control.jsp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저기 뒤쪽에 쿼리 스트링 물음표 위에 걸 달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풋 히든으로서 액션 값을 전달해 줍니다. 액션 값은 new reply로 처리를 하기로 하죠. 또한 이 작성자 이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번호가 필요한데 그 메시지 번호도 히든으로 해서 MID 값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또한 그 댓글은 작성자가 필요합니다. 그 작성자 값도 U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밸류 값, 세션에 들어있는 UID 값을 가지고 가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커런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히든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은 M 카운트의 인덱스 값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그 메시지 라이터 커스텀 태그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라이터 커스텀 태그 중에서 지금은 리플라이 작성 방식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입에다가 리플라이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댓글 목록이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폼을 보면 이름이 기본적으로 어코디언으로 되어 있었죠. 위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그 메시지만 댓글들이 쫙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폼을 잡아놨던 것은 주석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다 주석 처리로 해두었네요. 다음은 그 페이징 기능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지에도 그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래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페이지 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페이지 블럭은 여기에서도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값입니다. 자, 지금 그 메시지 DAO에서 일단 총 페이지 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특정 사용자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페이지 수가 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iTotal 페이지 값은 iMessagePages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구현을 해올 수가 있는데 MDAO의 iMessagePages라고 하는 데서 구현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사용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SUID에 들어있죠. 그래서 request.getAttribute로 SUID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인 메뉴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눌렸다면 저 SUID 값이 널 값이 될 것이고 사이드바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용자를 클릭하고 왔다면 저게 SUID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현재 페이지 값을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죠. 현재 페이지는 request get parameter 페이지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아래쪽에 들어있는 목록들이 들어있고 아래쪽에 페이지들이 있죠. 이 페이지를 클릭을 했을 때는 요 페이지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페이지를 눌렀을 때는 요 I 페이지 값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스타트 페이지 계산하고 엔드 페이지 계산합니다. 이것은 현재 페이지로부터 기본적으로 두 페이지 이전, 두 페이지 이후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제외한 기본을 URL이라고 하는 곳에 담아두겠습니다. sns-control.jsp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액션에 get all이라고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SUID가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이제 추가로 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quest 그 get attribute에 요 값이 우리가 이제 그 SUID가 늘 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뒤쪽에다가 URL에다가 SUID에 현재 지정된 값을 달아주는 걸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페이지 기능을 직접 구현하기로 하죠. 전에처럼 테이블을 이용하고 한 줄 한 칸짜리로 만들겠습니다. 내용은 기본에 했던 우리가 그 BBS 할 때 했던 거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달라진 것은 사용자가 지정이 되면 페이지 개수가 확 줄어들 수 있다. 그걸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 컨트롤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죠. SNS 컨트롤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코어를 사용하기 위한 태그 라이브러리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MSG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속성값을 전체를 한꺼번에 주르륵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리플라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리플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문자 리플라이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set property를 통해서 모든 property 값을 주르륵 전달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DAO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동작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앞쪽에 그 이제 사이드바의 친구 목록을 구현하기 위해서 new users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quest.set attribute를 통해서 new users 속에 그 정보들을 넣어두기로 하죠. 자, 이제 액션 값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SUID를 읽어드렸네요. 그리고 current message 값을 우리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우리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동할 위치를 홈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홈이라고 정의해놓은 곳에는 기본적으로 action equal get all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친구 목록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를 지정을 했다면 우리 여기에 홈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특정 사용자 ID를 붙여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UID를 붙여가는 내용을 이제 SUID 값이 늘 값이 아닌 경우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죠. 다음 이제 액션에 따라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액션이 new message일 때는 메시지 DAO에 new message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성을 전달받은 MSG를 넘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 입력에 성공하고 나면 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이제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액션이 new reply일 경우에는 메시지 DO에 new reply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홈 위치를 이용을 해서 목록 페이지로 메시지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다음 액션이 delete message인 경우에는 MDAO에서 delete message 실행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페이지를 이제 목록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delete reply인 경우에는 우리가 MDAO의 delete reply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액션이 favorite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favorite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것은 메시지 DAO의 favorite 메서드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액션이 getall일 때는 여기는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all인 경우에는 일단 내가 현재 페이지를 구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파라미터로부터 페이지를 읽은 다음에 만약에 그 값이 늘 값이라면 페이지 번호를 1번으로 지정하고 아니면 지정된 값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결정이 됐겠네요. 현재 페이지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는 그 페이지와 SUID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스를 5개를 가져올 겁니다. 그 5개를 목록을 메시지 5개 그리고 메시지 다른 리플 리스트들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 M과 R 리스트로 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를 데이터스에 담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스에는 M 플러스 R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겟올에는 페이지 번호와 SUID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우리 뷰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셋 애트리뷰트로 지정을 해뒀네요. 또한 SUID는 우리가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셋 애트리뷰트로 SUID도 같이 등록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위치를 그 sns.jsp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우리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i 페이지 값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 디폴트 페이지입니다. 디폴트 페이지는 현재는 우리가 SNS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두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SNS 페이지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SNS 컨트롤 페이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액션 값은 getAll 형태로 가져가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실행을 테스트 해보기로 하죠. 먼저 우리가 페이지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꽤 좀 많이 넣어주기 바랍니다. 한 30개 이상 정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면 처음에는 로그인이 되기 이전이죠. 그러면 이 위치가 로그인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메시지 사이트가 기본 페이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에 여기에 그 내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저기 그 확인 버튼이 보이질 않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최근 소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현재 선택이 된 것은 댓글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좋아요 개수, 댓글 수 이런 개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새 친구들의 메시지는 여기에 사용자들 이름이 7개가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현재는 사용자가 4명밖에 없어서 4개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친구가 보낸 자료들만 여기 목록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는 그 전체가 들어있는 거고 그 페이지가 상당히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들을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된 친구의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했더니 여기에 버튼은 로그아웃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소식 올리기에 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등록 버튼이 보이게 되네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최근 소식에서 보면 여기에 페이지 기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현재 댓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가 댓글 값을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댓글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한번 등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라고 넣고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가장 위에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댓글은 내가 올린 거죠. 테스트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삭제 버튼도 보이고 좋아요 버튼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댓글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값을 입력하고 등록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런 스타일로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내가 올린 글이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에 해당되는 걸 눌러봤습니다. 지금 내가 갑순을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는 갑순이 자료만 나오네요. 갑순이는 글이 지금 갑순이가 올린 글은 현재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도 하나만 나와 있을 거고 갑순이가 올린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순이에게 갑돌이가 댓글 올린 것도 여기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현재 보면 글을 올린 작성자가 UI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한글로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이제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인을 통해서 가져오는 뷰를 만들고 그 뷰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아마도 메시지 DO 그 메시지 DO도 바뀌어야 될 거고 리플라이 DO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좀 더 이제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도전할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 댓글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좋아요를 추가하는 것 이런 기능들도 같이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메시지, 댓글에 대한 기능들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도전과제입니다. 도전과제는 SNS 기능에서 작성자 위치에 한글 이름이 출력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뷰 메시지 또는 뷰 리플라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메시지 클래스도 바뀌어야 되고 리플라이 클래스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한글 이름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 과제를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말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12월 13일 월요일 1시 반 30분부터 3시까지 실시합니다. A반과 B반 모두 이 시간에 같이 실시하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시험 방법은 1시 30분에 LMS를 통해 문제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고 다시 LMS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 답안에 대해서는 전원 0점 처리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라고 시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SNS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학기 JSP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앞길에 찬란한 그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